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그 의대 증원 문제 둘러싸고 정부 의료계 지금 참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계속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근데 네. 뭐 저는 사실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집단 휴진하거나 무기한 휴진하는 거는 국민분들도 불편하시지만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그 긴급한 수술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뭐 파업 형태의 방식으로 투쟁을 한다는 거는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요 대목에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다만 이게 지금 의정 갈등이라는 게 거의 1년이 넘은 기간 동안 끌어왔고 이게 사실 총선 때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어요. 네. 총선의 민심은 결론적으로는 의사도 잘못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사들을 설득하고 특히 이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2,000명이 어째서 도출이 된 결론이냐. 네. 과학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고 의사들도 얘기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네, 절차적 네.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절차는 좀 지켜달라. 근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반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이런 무기한 휴진이나 이 절대적으로 강경한 방식의 투쟁은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국민들은 의사들은 왜 저렇게 거리로 오늘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왜 나가서 저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부는 정말 왜 2,000명을 고집을 하고 있었던 건지 진짜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떠들고 있는 천공이요? 그렇지 2,000공이 시킨 건지 네. 뭐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은 정부든 의료계든 어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정치는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치를 통해서 어떤 갈등도 조정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하고요. 본인들한테 표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는 이제 그런 정보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의정 갈등 경우에도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필수 의료 문제와 지역 의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를 늘리겠다.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를 못했거든요. 게다가 숫자만 늘려가지고 해결이 되면은 그나마 국민들이 동의는 하겠는데 또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전공의들이 처음에 이야기하고 문제 삼았던 내용들 지금 싹 다 사라지고 맞아요. 의협 회장을 이면택이라는 회장을 뽑아놨는데 이분은 지금 뭐 전공의들 이런 거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목소리 내느라고 정부랑 각 세우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도 엉망인데다가 의사협회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거의 치킨 게임 비슷하게 서로 강대강 대치만 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사 단체도 이성을 찾고 뭔가 지금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네. 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일단 선결 조건이 정부가 의협의 제안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몇 가지.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을 실제 돌아오게 하려면 그간 정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매도해 왔는지, 특히 이제 전공의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매도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의 상황은 일단 무조건 복귀를 하게 되면 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부터 포함해가지고 당근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전혀 전공의들한테는 먹혀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을 좀 달리 하든지 설득은 실제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 될 텐데 이걸 지금 기다리는 형태로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정부가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나온다면 이거는 뭐 탈출구가 없는 그런 해결법이어서 이거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더 유연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박영식 앵커께서 지금 그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뭐 유명한 신문들 몇몇 개의 일면에 정부에서 실은 그 광고를 봤어요. 일면 하단에. 네, 네.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 지지하는 광고. 그걸 정부가 실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해결책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 신문에다가 광고를 실어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은 선이고 뭐 휴진에 동참하는 그런 아니지 반대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네네네. 예. 그래서 선과 가른다는 거죠. 악으로 갈라서 이렇게 광고를 낼 일이냐고. 이거 다 일면에 광고 내면 그게 다 국민들 혈세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건 진짜 네. 굉장히 나쁜 정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60%가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집단 휴진을 하지 않고 우리는 환자만을 생각한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 의사들을 절대 선으로 보고 휴진하는 의사들은 절대 악으로 규정해서 이거를 갈라치기 형태로 편가르기를 정부가 하고 있지. 편을 가른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지금 문제 해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은 너무 잘 보신 거죠. 아니 근데 네.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의사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래. 그 정부는 모른다니까. 왜 밀어붙이는 거야? 저도 몰라요. 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제발 드리자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이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게 내외 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근데 이런데 의사들이 안 가고 있는 거, 기피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의사를 많이 뽑으면 이 사람들이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방의료 소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안 가느냐? 그럼 늘리면 가느냐? 지방에는 지금 사람들이 없어져가지고 예. 병원을 열어도 운영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큰 데로 그냥 몰려오잖아.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수가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의사들이 주저없이 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그런 고민 전혀 없이 그냥 숫자 늘려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까 전공의들은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차분하게 증원 계획을 세워서 의사들을 도제식으로 교육해내면서 뭔가 의료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증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2,000명을 딱 늘려버리니까 의료의 질 저하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의사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강경하게 맞서는 그 의협회장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본인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가서는 해결이 안 되고 원래 문제가 됐던 이 필수 의료 문제와 지방 의료 문제를 놓고 의사 숫자를 어떻게 늘려나갈지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청문회를 열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든 해서 전공의들을 불렀다 놓고 저는 뭔가 좀 해결책을 찾는 중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처럼 뭐 소위 말하는 약간 좀 강대강으로 아주 그 괴짜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유사한 캐릭터의 의협회장이 둘이서 붙어가지고는 문제의 본질도 해결 안 되고 그냥 이러다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똑같은 사람들끼리 또 싸운다고 그러니까 거울 보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둘이. 그러니까요.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의료 이런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오려고 외국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들어와서 여기에서 왜 의료 보험 그런 거 다 치료도 받고 그 의료 수가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 수가에 의해서 그렇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 맞는데 의사의 입장은 근데 민간에까지 민간 그런 의원들까지 병의원들까지 전부 그런 의료 수가를 적용되게 만들어서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마치 우리가 나라에 귀속된 의사처럼 뭔가를 받아라 그냥 너희들은 이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들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네. 의료 문제가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24시간 돌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들의 그 생명을 다루는 업으로서 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수가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민간 보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실손보험도 의사들이 급여로서 처리를 못하니까 비급여 진료를 남용한 것도 있고요. 네.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병원을 편하게 이용하면서 이
재정 문제, 이 재정 문제가 악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의사 숫자를 몇 명 늘리고 그 늘리는 의사들을 잘 트레이닝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따져보면서 늘려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숫자 늘려라. 그러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병원 가기가 좀 무서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막 쾅쾅쾅쾅 책상 두드리면서 입을 틀어막는 식으로 정책을 집행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을 1순위에 놓고서 전 정책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 보신 분들은 혹시나 저희가 너무 의사 선생님들 편만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건 그런 건 아니죠. 아니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네, 안 네. 되고 1차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투쟁의 방식을 바꾸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강경 투쟁 방식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사례로서 코로나 국면 때 우리가 고민을 떠올려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의정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의사들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진료 포기를 막 해버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좀 더 한 걸음 물러서는 좀 유연했었지. 그걸 보고 나서 오히려 저는 더 화를 냈어요. 아니 이거 의사들 기득권이다. 이거 너무 심하다. 지금 나도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던 사람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타협은 누가 하고 중재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주체가 정부라는 거를 문재인 정부는 인지를 했고 그래서 의협과 대화를 하면서 4,500명 정도 선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서 일시 중지하는 형태로 떼어서 결과적으로는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의사들의 경우에는 전공의가 빠져나가고 다른 선배 의사들이 진료에 참여하면서 과로로 죽어가는 선생님도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 결론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이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근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면택 회장이라는 사람은 전공의와 의협은 다릅니다. 의협은 이제 말 그대로 그 개원의들의 네, 네. 대표인데 이분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숟가락 들고 들어와가지고 고작 한 일이라는 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 선언이나 하고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신망도 굉장히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라 그래도 엉뚱하게 이면택 회장이 숟가락 들고 덤볐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 회장으로 뽑으셨잖아. 그 뽑았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건 자기 책임인데 결국 이 회장이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공의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전공의들이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그 본질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둘이서 그냥 뭐 대통령과 의협 회장이 서로 야 민증 좀 까봐 너 몇 살이야 이러고 싸우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안 받으면 27일까지 무기한 휴진한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국민들만 피해인데 그 이거 이면택 회장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해야 안 되죠.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면택 회장도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연구해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관철되면서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강대강으로만 가니까 이건 뭐 지금 답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네요. 예.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정부도 조금 좀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근데 정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 없어 지금 보여요. 가능성은 제가 없어 볼 때는. 보이지? 예. 네. 의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유연하게 서로 좀 접근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소식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좀 나서서 전공의들과 관련자들을 불러서 의사를 그럼 어떻게 늘리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뭐 입법 청문회라든지 이런 좀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의회의 다수당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좀 노력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